레스토랑에 예를 들어서 딱 간다고 하면 레스토랑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딱 받았죠. 메뉴판을 딱 갖고 나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럼 주방장이 음식을 내와야 되는데 음식이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음식은 계속 내오지는 않고 있고, 우리는 계속 앉아가지고 아니 왜 음식이 안 나오지? 아니 왜 내가 그런 원하는 음식들이 안 나오는 거야? 계속 불평을 들어놓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주방장에게, 웨이터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문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서 음식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했었던 시크릿 법칙, 그런 것들이 우린 가만히 앉아서 제대로 주문하지도 않고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했었던 그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시크릿을 딱 보게 되면, 시크릿 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약하죠. 언급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어떻게 가느냐? 차를 타고 가면 된다. 아, 그럼 차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 양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간에 기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휴게소는 어디에 있어가지고 휴게소를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차는 뭐 점검은 어디를 장거리 운행해야 되는지, 그러한 디테일적인 팁들까지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이러한 방법들과 이 노하우들과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제 방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어들이고, 저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죠. 줄어들이고 저에 대한 그러한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 좋은 방법,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고수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에게 기탄 없이 그러한 방법도 나눔이나 아니면은 질타나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는 방법,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식세계죠. 그런데 이 의식세계 아래에는 무의식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하면은 막 태양신경총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 상복부 쪽에 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의식은 이제 뭐 머릿속을 얘기를 하고, 두뇌를 얘기를 하고, 이제 상복부 쪽에 를 이제 무의식 쪽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무의식 세계 또는 뭐 다른 학자는 뭐 잠재의식, 뭐 내적자, 뭐 영혼의 세계, 뭐 그런 것들도 뭐 부르는 이름만 같이 그런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지칭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맥락들입니다. 요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오더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주 빠르게, 아주 손쉽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물질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식세계나 무의식세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든가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파워는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것도 이런 무의식세계, 내적 자아의 세계에 우리가 이런 트리거, 이렇게 작동을 시킨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비롯되어서 작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세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원하고 있는 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무의식세계에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러한 방법들에는 제가 요 삼각편대를 지금 현재 그려놨죠. 말, 글, 그림,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개가 사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조상님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무의식이 하는 말들이, 그러한 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한 말들이 또 에너지가 돼서 그러한 에너지들이 이 무의식 내적 자아에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라는 이런 것들은 여기 가로에 보시면은 요 대표하는 제가 도서들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해야 되는 이유, 소원을 말을 해야 되는 이유들, 방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It Work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죠.
1920년대쯤에 나왔습니다. 좀 상당히 오래된 책이고, 이러한 시크릿 유 자기계획 끌어당긴 법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시크릿이 원조가 아닙니다. 시크릿은 이러한 나와 있는 책들, 사이언스 투비 리치라는 이런 책이라든가, 이러한 책들의, 아니면 나폴레옹 힐의 자기개발 도서들,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써놓은 책들이고요. 사실은 이 벅스가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언급하는 것은 늘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을 외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가능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주 상상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 번역돼서 나온 책이죠. 죄송합니다. 저자는 지금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부자 독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자 독학이라는 책에서는 똑같이 원하는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적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을 때 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적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적느냐. 첫 번째, 현재형으로 적어야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무엇을 할 것이다. 목표를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있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들은 내 의식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잠재의식이나 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핍의 상태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잠재의식은 가질 것이다. 미래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게 좀 안 믿긴다고, 내가 의심이 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이다. 되고 있는 중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고 돈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글로 적을 때는 현재형으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칭 나라는 메시지랑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게 들어가서 좋습니다. 제 이름이 김세용이니까 나 김세용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금 1 10억 원 정의 통장 잔고와 금 1 10억 원의 수표를 갖고 있다. 수표를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에서 다 노출이 됐죠. 현재형, 그 다음에 1인칭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나한테 꽂혀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주 시끄러운 속에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나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목소리나 그런 단어들은 바로바로 들리죠.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에 조금이라도 더 박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 자신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부분에서 날짜가 있었죠. 날짜 부분도 잠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좀 더 푸시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지금 다 돼가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 내 의식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날짜를 자꾸 내뱉고 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기간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기, 세 번째 날짜 정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크릿류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반 이상의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가져야 우리 일상 사람들에게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더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인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생각이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내려가는 아주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소원이라든가 끌어당기는 음식을 더욱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우주로 내보내서 우주에서도 고마워해가지고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생각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서 우리의 소원을 더욱더 빨리 무의식 세계로 내려보내서 물질화시키는 게 이바지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놓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글로 적는데 이제 키포인트였고, 그리고 부자 독학에서는 하루에 10번 이상씩 이러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적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얼마가 들어올 것인 날짜를 정하고 1인칭으로 정하고 현재형으로 정해서 그것을 10번 이상 적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상 적는 동안에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이게 뭐야?
뭐 이런 의심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계속 적다 보면 이것들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창조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미지를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르느냐.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은 제가 소개드리는 이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보물지도라는 책에서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떠올리게 되면 사과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사과의 윤곽만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사과에 이제 윤곽을 넘어서서 색깔이 조금 들어간 상태, 그 다음에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가 완벽하게 보이고 사과가 느껴질 정도로, 사과의 냄새와 맛이 느껴질 정도의 세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물질화시키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뭐 이런 말과 그림, 그림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선명하게 생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해야 그 주방장이 쉽게 알아듣고 빨리빨리 음식을 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렴풋하고 잘못된다면 또 다시 되물을 수도 있고 또 이해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이것저것 했다가 뒤섞여가지고 뒤죽박죽 그렇게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뭐 명확하게 원하는 걸 상상하지 않고 뭐 아까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창조가 되면 음식도 막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막 이것 섞고 저것 섞고 해가지고 진짜 모두 아닌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각편대, 말, 글, 그림 이것들을 모두 실행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 마지막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전보드를 보여드리게 될 것인데요. 이 비전보드에 제가 써놓은 글들과 붙여놓은 사진의 일부를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는데 무의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보내야 되고 그 방법들은 말, 글, 그림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말, 글, 그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편한 의자나 어떠한 편한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을 좀 비워내고 집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다니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무의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무의식의 세계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뭐 잡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 우리의 뭐 마음에 그런 어떤 걸리는 것들, 마음을 그런 괴롭히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머릿속에 도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날려보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명상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뭐 간단하게 내 뭐 상복부나 하복부에 집중을 한다거나 숨을 몇 번 크게 들여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중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명상을 도와주는 음악도 있거든요. 그런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상을 도와주는 음악, 잠재의식을 높이는 음악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그 번외편에서 3조편에서 마지막에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꿀팁들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보내게 되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보내는 방법, 이 방법들의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 반복, 선명화. 아까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는데 그 일들 중에서 다 기억하지 못해서 감정이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뇌리에 꽂히게 됩니다. 특히나 아주 깊은 감정이 들어간 것들은 나중에 꿈속에서도 나오고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감정이 깊게 개입이 되게 되면 무의식 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아주 꽂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할 때 굉장히 기분 좋고 긍정적인 내용이고 정말 아주 좋고 기쁨의 그런 즐거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무의식 속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차가 있을 때 그 차를 만지면서 그 차를 몰고 있는 모습 있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감정들의 부분들은 다른 책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을 근데 이제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꿀팁들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도인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죠.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쁜 일, 막 안 좋은 감정들 떠오르고 기분 좋은 일도 떠오르죠. 기분 좋은 일이 떠오릅니다. 특히 진짜 내 인생 역사상에 있었던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일, 아주 기뻤던 일, 아주 즐거웠던 일, 아주 뭐 어떤 위대했던 일, 어떤 칭찬을 받았던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바로 그 기분들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분들을 끌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상상을 하는 것이 그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를 다는 거죠.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키포인트들을 몇 개를 이정표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 이정표들을 세워놓고 바로 그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감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감정에 연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이 있습니다. 나 감정도 잘 못하고 뭐도 못하겠다. 그러면 끈기가 답입니다. 반복을 하고 무조건 반복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고 보고 느끼고 글로 쓰고 최소 하루에 3번은 쓰고 말하라고 모든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잠재의식으로 장기 기억들을 통해 가지고 잠재의식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명하게 느끼는 방법입니다. 선명하게 느끼는 방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분만 단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집중했던 우리가 집중한 어떠한 사진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진 속에 그림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떠올리는데 10분 동안 그 의식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은 그 어떠한 물질이라도 이루는데 꺼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그 마스터키 시스템이죠.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지도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바로바로 물질화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우리 에너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이 이제 물질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바로 써놔가지고 있는데 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신앙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문구들을 보면 과연 그게 그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도 있죠. 아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대로 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꾸준히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재의식 속으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네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야, 믿어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믿음 나는 그런 거 가냐치 않고 난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무의식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다 바이패스 해가지고 바로 전달되는 방법 믿음입니다. 내가 이거 된다고 무조건 믿으면 내가 뭐 부자가 된다고 믿고 내가 뭐 10억 원,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면 바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바로 나타나게 되죠. 내가 10억 갖고 100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없어도 이제 갖게 될 거야. 나는 가질 거야.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가진 거랑 똑같죠. 가진 거랑, 왜냐하면 100억을 지금 당장 뭐 내가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뭐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똑같이 같이 서 있고 같이 생활을 한다기 하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믿음은 근데 솔직히
좀 흔들리기는 쉽죠. 사람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방법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